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침형 인간이었던 제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를 멍하니 보고 냉장고 문 열었다가 그냥 닫고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TV를 켜도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요.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할머니들과 산책을 하신대요. 혼자 밥도 잘 드시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힘든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운이 없어서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힘든 시간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변화의 징조를 몰라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터널 효과라고 부릅니다. 터널 안에 있으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힘들 때는 좋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리고 옆집 할머니와 담소도 나누고 경로당 가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도 아프고 사람들도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변화의 신호를 아직 못 느낀 것 뿐이에요.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좋은 일도 징조가 있어요. 조용하고 작게 시작되지만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입굿의 박미자 할머니예요. 이분은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대요. 밥도 대충 먹고 자식들 전화도 받기 싫고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대요. 창문도 열지 않았어요. 밖을 보면 혼자인 게 더 슬퍼서. 어느 날 딸이 찾아왔어요.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울었대. 엄마, 이러다 엄마까지 잃으면 난 어떡해요? 제발, 제발, 밖에 나가보세요. 한 번만이라도요. 그날 밤 박할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대요. 내가 딸한테 짐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대요. 그런데 또 무섭기도 했대요. 5년 만에 밖에 나간다는 게요. 박할머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날 현관문까지만 나가봤어요. 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떨렸대요. 문을 열고 복도만 봤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둘째 날 복도까지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얼른 들어왔대요. 사흘째, 아파트 1층까지 내려갔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박할머니를 안 봤어요. 그게 안심이 되면서도 또 슬펐대요. 일주일째 아파트 입구까지 나갔어요. 봄바람이 불었대요. 5년 만에 맞는 봄 냄새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대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때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머, 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가세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대요. 그냥 산책이요. 아, 저도 지금 경로당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박 할머니는 따라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요. 경로당에 들어서니까 아는 분들이 반겨줬어요. 어머, 박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요. 박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옆집 할머니랑 같이요. 경로당에도 가고 점심도 같이 먹어요. 박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작은 신호들이 있더라고요. 떨림, 두려움. 그게 다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일의 징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5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확인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작은 것에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왜 이게 징조일까요? 우리가 힘들 땐 감정이 꽁꽁 얼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TV 봐도 재미없고 밥 먹어도 맛없고 그냥 무감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것에 눈물이 나요. 길가에 핀 꽃,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손자 사진. 이게 바로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뭔가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나?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국밥 한 숟갈이 따뜻했다. 참새 소리가 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5년 동안 눈물도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홀로서기한 강아지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아침이 제일 힘들다고 하세요. 맞아요. 눈 뜨는 순간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하나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무거워요. 여전히 힘들긴 한데 어제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 돌아오는 신호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점수를 매겨보세요. 10점이 가장 힘들고 1점이 괜찮다고 했을 때 오늘은 몇 점인가요? 처음엔 매일 9점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8점이 되고 또 어느 날 7점이 돼요. 아주 천천히요. 그게 회복이에요. 17세 김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6개월 동안 아침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불 밖으로 발을 내딛는데 오늘은 좀 낫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아침이 제일 좋아요. 세 번째, 누군가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 힘들 땐 사람들 말이 안 들려요. TV를 켜놔도 소음일 뿐이고 자식이 전화해도 잔소리로만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날씨 좋네요. 진지 드셨어요? 이런 평범한 말인데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신호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면 그 말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구나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게 징조예요. 당신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71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1년 동안 경로당에 갔지만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 할머니가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요 하는 말이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네, 맛있네요 했어요. 그게 1년 만의 대화였어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네 번째,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이 생겨요. 힘들 땐 내일이 안 보여요. 오늘만 겨우 버티는 거죠. 일주일 후, 한 달 후는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미래가 떠올라요. 다음 주에 병원 가야지. 다음 달에 손잡으러 가볼까? 이런 생각이요. 이게 바로 희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오늘 하루 동안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다음에 마트 가서 우유 사야지. 다음 주에 머리 잘라야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여기 8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반년 동안 달력을 안 봤어요. 무슨 요일인지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 생일이 생각났어요. 다음 달이 생일이네. 뭐 사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나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다섯 번째, 혼자 있는 게 조금 덜 무서워져요. 힘들 때 혼자 있는 게 제일 무섭죠. 생각이 많아지고 어두워지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냥 소음이라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해도 괜찮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조금 덜 슬퍼요. 이게 바로 자신과 화해하는 신호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여전히 힘들긴 한데 어제보다는 좀 나았나요? 혼자 밥 먹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 익숙해져요. 그게 회복이에요. 73세 정말자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마다 울었어요. 왜 나만 혼자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울지 않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수고했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4세 강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8년 동안 집에서만 계셨어요. 강할머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저녁이 되면 또 혼자 자고 8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자식들이 찾아와도 금방 가고 TV를 봐도 혼자고 그냥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었대요. 어느 날 강할머니는 병원에 갔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대요. 할머니, 요즘 밥은 잘 드세요? 강할머니는 대답했어요. 네, 먹긴 먹어요. 그런데 의사가 또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강할머니는 대답을 못했대요. 눈물만 났대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약도 중요한데요. 마음도 중요해요. 한 번만 밖에 나가보세요. 딱 한 번만. 그날 집에 돌아온 강할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대요. 밖에 나가라고? 어디를? 나 혼자? 생각만 해도 무서웠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대요. 나가면 뭐가 있을까? 다음날 아침 강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복을 입는 거였어요. 거울을 봤는데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유령 같았대요. 그만큼 창백하고 말랐대요. 강할머니는 집 앞 슈퍼마켓까지만 가기로 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대요. 8년 동안 창문도 거의 안 열고 살아서 햇빛이 낯설었대요.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중간에 멈춰 섰어요. 숨이 찼어요. 그냥 돌아갈까 싶었는데 그때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요. 아, 그러세요? 천천히 가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 말 한마디가 강할머니 가슴에 와닿았대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래서 주변을 봤어요.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바람이 따뜻했어요. 8년 만에 느끼는 봄이었어요. 슈퍼마켓에 도착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강 선생님, 얼마만이에요? 강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오늘 뭐 사실 거예요? 강할머니는 우유 한 팩을 집었어요. 계산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도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말에 강할머니는 울컥했대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고? 나를? 집에 돌아왔어요. 우유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울었대요. 기쁜 울음이었어요. 나 헤맸어. 나 밖에 나갔어. 8년 만에. 그날 밤 강할머니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오늘 슈퍼마켓 다녀. 주인 아주머니가 내일도 오라고 함. 다음날 강할머니는 다시 나갔어요. 어제보다 조금 덜 떨렸어요.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반겨줬어요. 어제 또 오신다고 해서 김밥 하나 싸놨어요. 드세요. 강할머니는 그 김밥을 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김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김밥을 먹을 수 있구나.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김밥 맛있어요? 저기 슈퍼거예요? 네, 저기 아주머니가 싸줬어요. 아, 저도 거기 자주 가요.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동네 산 지 3년 됐는데 혼자 살아서 외로워요. 강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8년 됐어요. 8년이요? 그럼 저보다 선배시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저도요. 우리 같이 살아요. 내일 또 여기 나와요. 같이 산책해요. 그날부터 강할머니는 매일 나갔어요. 옆집 할머니와 산책하고 슈퍼에서 김밥 사 먹고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작은 일상이었지만 강할머니에겐 기적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강할머니는 체중이 3kg 늘었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강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밖에 나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요. 지금 강할머니는 새벽 산책 모임에도 나가고 정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혼자 사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말을 걸어주고요. 강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8년 동안 좋은 일이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 이미 와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 친절한 슈퍼 아주머니, 외로운 옆집 할머니, 다 징조였어요. 제가 그걸 못 봤을 뿐이에요. 좋은 일은 조용히 와요. 문 앞에서 기다려요. 우리가 문만 열면 돼요.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막막한지요. 하지만 좋은 일은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신호들로요. 오늘 당장은 못 느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 느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 신호들이 보일 거예요. 작은 눈물, 조금 나아진 아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미래, 덜 무서운 혼자. 그게 다 징조예요. 혼자 있는 게 무섭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문 밖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슈퍼 아주머니처럼, 옆집 할머니처럼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오늘 저녁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딱 1분만요. 바깥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작은 변화를 느낀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